이제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물리적, 심리적 피해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아람입니다. 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로 근무하기 시작해서 2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년,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수사와 공판 업무를 전담했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직한 이후 형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전담했는데요. 신한은행 김미영 팀장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린 2015년경, 그 시기에 남부지검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집중검거팀을 창설한 것을 비롯하여 퇴직한 2022년까지 매달 약 20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또는 갈취할 수 있도록 돕거나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좌로부터 금융정보를 탈취해서 금원을 옮기거나 인출을 유도하는 범죄 수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2006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쭉 보이스피싱 범죄는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019년의 경우 한 해 3만 건 이상이 발생하여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생기고 국제전화 수신 음성 안내나 은행 ATM기에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발생하면서 조금씩 보이스피싱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다만 건수 자체는 줄어들었어도 건당 피해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은 무려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 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의 경우 약 1,600만 원 수준, 그리고 2021년의 경우에는 2,500만 원 수준으로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2022년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2022년 약 5,400억 원 정도, 그리고 2023년에는 약 4,500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집계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벌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는 다양한 유형의 수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전화를 이용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가지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한다거나 배우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통해서 금원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가령 검찰청, 경찰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명하기 위해선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야 한다거나 금융감독원 계좌로 옮겨야 한다거나 하는 거짓말로 금원을 갈취하는 수법도 있고요. 은행, 대출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가입해 있는 대출 상품보다 낮은 이자를 통해서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빙자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법으로는 금융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큐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파밍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전화형 보이스피싱이 드라마나 영화, 뉴스 등에 다양하게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 수법과 기술이 더욱 교묘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이나 스미시 피싱, 파밍의 경우는요,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법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이 링크는 휴대전화 요금 과다 청구라든가 해외 쇼핑, 해외 카드 결제 문자 또는 해외 카드 신청, 세금 미환급 조회, 건강검진 내역 결과 발송, 해외 물품 구매, 데이터 사용 요금 초과 안내 등 다양한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에 또는 불안감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심지어 이런 불법 링크의 경우는
성인 동영상이라든가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까지 빙자하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큐싱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수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QR코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말하는데요. 이 QR코드를 인식하거나 클릭해서 연결될 경우 계좌 정보 또는 개인 정보가 탈취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는 이 QR코드 모양이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인지하기가 어려운 약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요즘 흔히 타는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위에다가 가짜 QR 스티커를 덧붙여서 연결을 유도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를 통해서 자금 이체를 요구한다거나 개인의 금융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이것은 100%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전화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매우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링크가 왔다고 한다면 일단 절대 클릭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둘째, 수상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때그때 확인하는 버릇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다양한 피싱 전화나 피싱 문자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라는 콜센터, 줄여서 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010-3570-8242로 문의하시면 실제 수사관들이 경찰 관련 서류, 검찰 관련 서류, 아니면 전화번호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직이나 이름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이 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실제로 신청한 적이 없는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거나 주문한 적이 없는 물품이 배송 중이라고 연락이 온다거나 하면 이때 이 문자나 링크는 절대로 확인하거나 전화를 걸어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확인을 원한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카드사나 택배사를 검색해서 대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평소 보안에 관한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카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메모의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나의 휴대폰이 악성 앱에 걸리게 되면 각종 사이트, 은행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OTP 카드, 계좌 정보 등이 전부 털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의 번호까지 같이 털려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싱 전화나 스미싱 문자를 실제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전원을 끄시는 겁니다. 통신망이나 와이파이 같은 외부와 접촉이 끊어져야만 누군가 내 핸드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전원을 끄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비행기 모드로 바꾸시면서 와이파이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계좌정보 못지않게 개인정보 도용도 매우 위험성이 큰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대포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정보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자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된다고 하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 계좌나 휴대폰을 만들어 놓진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최근 새로 만들어진 신규 계좌, 신규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개설 여부는 마찬가지로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내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누군가 내 명의로 휴대폰 개설을 신청하면 나에게 문자로 알림이 오는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당연히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미 당하고 말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겠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계좌 지급 정지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돈은 1차 계좌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2차, 3차 송금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건너가게 되고 요즘은 해외 송금이나 코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타이밍 안에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서 내가 이체한 금액이 아직 1차 계좌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피해금 환급 신청이라는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요,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서 자율배상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회사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제도입니다. 피싱 사기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를 개설한 바로 그 계좌 은행에 상담 청구에 전화를 하셔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를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요, 피해금 전액이 항상 배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번호를 함부로 보관한다거나 하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은행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은 전부 다 참작이 되어서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라든가 아니면은 자율배상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도해 봤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때는 정석대로 고소와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계신 주소에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고소가 개시가 됩니다. 저 같은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관과 상담을 거친 후 직접 고소장을 써서 내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고소장이라고 하면 어떤 양식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할지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사실 정해진 양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하는 사람인 고소인과 고소당하는 사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신다면 알고 계신 정보,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전달만 되면 됩니다. 또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죄명을 밝히셔야 되는 부분도 없으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명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한다거나 이름을 적지 않은 고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고소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내용, 내가 돈을 이체한 내역 등 내가 사기를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출력하셔서 가져가신 후 고소장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내가 형사고소를 했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형사처벌만 받고 나의 경제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민사 소액심판 청구소송,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돈을 편취해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고 얼마의 손해배상을 원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적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찾아가지 않으시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니까 큰 부담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외에도 중고 거래 사기라든가 주식 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같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돈을 빼앗긴 경우의 대처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인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을 통해 일상생활 속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에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지식 온 서아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